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발전 전략을 내놨습니다. 부산은 첨단해양 신산업 특구로, 의료산업이 특화된 대구는 뇌과학과 유전자 연구센터가 만들어지는데요. 그야말로 인재와 사람이 몰리는 도시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부산 혁신도시는 첨단해양 신산업 특구로 개발됩니다. 국립해양조사원과 해양과학기술원 등 해양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는 만큼 그야말로 해양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향후 5년간 5천억 원을 투입해 해양 슈퍼컴퓨팅 센터와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해양 레포츠와 어업 관련 산업도 육성합니다. 의류와 제약바이오 기업 100여 곳이 몰려있는 대구 혁신도시는 첨단 의료복합단지로 탈바꿈합니다. 뇌연구 실용화센터와 유전자 연구소를 설립하고 산학 융합지구를 지정해 대학과 기업 간 공동 연구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향후 5년간 추진할 혁신도시의 발전 전략을 확정했습니다.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입주한 광주 전남은 에너지 신산업 분야를 특화하고 울산에는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과 연계된 산업이 추진됩니다. 경북은 첨단 자동차 산업기지로 경남엔 항공우주산업단지를 육성합니다. 10개 혁신도시에 추진되는 사업은 모두 131개로 4조 3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대학 유치는 물론 학교와 병원, 교통, 문화시설 등 인프라를 확대해 인재와 사람이 몰릴 수 있는 도시로 개발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원도심 지역을 연계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혁신도시 인근 지역과의 상생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증인들의 갑질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하도급 업체 관계자들은 공정위의 눈물의 호소를 이어갔는데 공정위는 확인해 보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갑질 근절을 내세운 공정위가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이 가득한 국감장에 건설사 작업복 차림의 여성이 증인 발언대 앞에 섰습니다. GS건설이 공사 투입 인력을 고의로 줄여 입찰에 붙이는 바람에 정당한 비용을 받지 못했는데 공정위 조사에서 무혐의 처리됐다며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 가족까지 합하면 500명이 넘어요. 그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왜 공정한 공정위원회에서 공정한 걸 해주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울부짖어야 합니까? 분쟁 조정권을 맡았던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변경된 관련 규정 숙지가 부족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은 뒤 재확인을 약속했습니다. 관련 규정을 숙지 못하고 올해 초에 관련 지침이 이제 개정이 됐는데요. 제대로 적용 안 된 부분에서 제가 아까 확인을 하겠습니다. 롯데건설 역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차 하청업체가 대금을 못 받았다고 공정위에 신고하자 롯데가 2차 업체를 회유해 1차 업체에 소송을 제기하게 시켰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공정위와 법원을 기망한 사건인데 이 롯데건설이 병을 이용해서 을을 괴롭혔습니다. 법원에 제출했던 사실 확인서 롯데가 직접 작성을 해서 도장만 찍어준 거고요. 이외에도 현대중공업 자동차에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가 계속된다는 증언이 이어져 갑질 근절을 추진하는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철폐와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최근 불거진 고용세습 등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요구하며 다음 달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김명환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약속한 개혁 정책 대신 후진적인 노동법이 계속되고 있다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노조할 권리를 확장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제반 제도들을 고쳐내고 그리고 우리 한국사회 국민들의 미래를 또한 노동자들이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결의와 각오로
민노총은 신재벌과 규제 완화 기조,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 노동관계법,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파기 등을 총파업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일부 사업장이 이미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 주말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10일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고 21일엔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고용세습 등 채용비리 의혹에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연루된 데 대해서는 가짜뉴스라며 오히려 지난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채용비리의 원조가 어딥니까? 지금 자한당입니다. 구체적 증거도 없이 가짜뉴스뿐만이 아니고 정치적 공세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 여부를 묻는 투표가 내부 반발로 무산된 가운데 민노총은 내년 초 사회적 대화 복귀를 목표로 산하 노조별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3분기에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0.6%에 그쳤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수출이 버텨주고 있지만 투자 감소가 계속되면서 올해 전망치 2.7% 달성이 수월해 보이지 않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경제 3분기 성장률이 0.6%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올해 1분기 1.0%로 간신히 1%의 턱걸이했으나 2분기에 0.6%로 내려간 데 이어 2분기 연속 0%대를 기록한 겁니다. 수치상으로는 2분기와 같이 0.6%를 기록했지만 소수점 아래에서는 3분기가 조금 더 내려갔습니다. 수출은 반도체 호황으로 3.9% 증가하며 성장을 견인했지만 건설과 설비 투자 조정이 계속됐습니다. 건설 및 설비 투자가 감소를 지속하였으나 수출과 소비의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건설 투자는 6.4% 줄었는데 외환위기 속에 침체를 기록한 1998년 2분기 마이너스 6.5%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 4.7%로 2분기 연속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2.3%로 1년 만에 가장 높았지만 건설업은 마이너스 5.3%로 역시 1998년 2분기 이후 20여 년 만에 최저였습니다. 한국은행은 3분기 0.6% 성장은 잠재 수준 성장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부진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은이 전망한 올해 2.7%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4분기에 0.82% 성장을 해야 하는데 2016년 이후 0.8%를 넘은 경우는 4번뿐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정부 성장률 전망치 2.9% 달성이 쉽지 않다고 한 것처럼 미중 무역 분쟁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성장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온갖 대책에도 좀처럼 잡히지 않아 강남불패라는 말까지 나왔던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이 9.13 대책 뒤 처음 하락했습니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도 7주째 주춤한데요. 하지만 집을 팔기보다 증여나 임대 사업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 매물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정부의 9.13 대책이 나온 지 5주째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이 처음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0.03% 상승했던 서초구는 이번 주 0.02% 떨어지며 지난 6월 셋째 주 이후 18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강남구와 송파구 역시 7월 둘째 셋째 주 이후 처음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계속된 정부의 고강도 처방에 불패 신화도 버티기 어려웠던 겁니다. 서울 전체적으로도 아파트값은 주춤한 상황. 20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03%로 전주 0.05%보다 낮아지며 7주 연속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주춤하고 정부의 종부세 인상과 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집을 내놓는 사람들의 수는 많지 않습니다. 반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증여는 한국감정원이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후 최대치였고 임대주택 사업자로 갈아타는 사람들로 9월 한 달간 서울의 신규 등록 임대 사업자는 8월에 3배가 넘었습니다. 집값이 약세를 보여도 파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양도세, 중개세를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이 증여나 임대주택 등록이 매물 잠김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개편안이 확정되고 정부의 공급 대책이 구체화하는 연말까지 서울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인 클라우드 컴퓨팅 덕에 사물에 인공지능을 담고 연결해주는 게 한층 수월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IT 기업들은 이 시장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걸음마 수준입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개별 회사가 각각의 전산실을 꾸리고 일을 보던 때가 저물고 있습니다.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기업에게 복잡한 시스템과 기술을 빌려서 쓰면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인공지능을 돌리기 위해서는 많은 컴퓨테이셔널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리소스가 부족한 사물에서도 인공지능이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가 움직이는 고속도로이자 두뇌 역할까지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덕인데 우리 주변 자잘한 사물부터 시작해 일상생활의 모습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주변 상가단지나 이런데 레스토랑, 슈퍼마켓, 세탁소 등의 어떤 로컬 비즈니스 업체까지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하지만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나선 우리나라의 존재감은 미미합니다. 아마존과 구글 등 미국의 세계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이 60%가 넘고 중국 알리바바가 뒤를 이어 4위 자리를 넘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대형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10만 대 이상의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현재 한 400개 정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하나도 없어요. 전문가들은 글로벌 기업의 공세 속에 데이터 주권을 고려해서라도 응용 기술뿐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얼마 전 서울 택시 요금이 조만간 인상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인상 시기는 내년 2월이 유력합니다. 심야 기본 요금도 대폭 오르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태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어제 공청회에서 제시한 택시 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기본 요금은 3,000원에서 800원이 인상됩니다. 특히 심야 할증 기본 요금은 3,600원에서 5,400원으로 50%가 오릅니다. 심야 시간대는 1시간이 더 늘어나고 대신 심야 기본 거리는 2km에서 3km로 길어집니다. 심야의 승차 거부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장거리만 선호하기 때문에 심야에서 요금을 좀 높여가지고 기사들이 단거리를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서울 택시 요금 인상은 2013년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전체 평균 인상률은 17.1%입니다. 거리에 따른 주행 요금도 달라집니다. 낮에는 142m당 100원에서 132m당 100원으로, 심야 시간대는 142m당 120원에서 132m당 120원으로 오릅니다. 바뀌는 요금제를 적용하면 종로 3가역에서 강남역까지 요금은 낮에는 현행 8,700원에서 만원, 밤에는 1,300원에서 11,800원으로 오릅니다. 신촌역과 마포역의 단거리 구간의 경우 낮에는 3,700원에서 4,500원, 밤에는 4,400원에서 5,400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이번 인상안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연말에 확정된 뒤 내년 2월쯤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하지만 서비스 저하와 카풀 반대 등 택시업계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 실제 시행까지 진통도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치홍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빛과 어둠을 오가며 보람을 찾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히든잡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빛과 어둠을 오가며 보람을 찾는 직업이라니 오늘 히든잡은 다소 철학적인 이야기에서 시작을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직업은 어떤 직업일까요? 네, 바로 교정직 공무원입니다. 법무부 소속의 공무원으로 교도소나 보호감호소, 보안감호소, 소년원과 같은 교정, 교화시설에서 재수자들을 관리하거나 교화 및 교정에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요. 이 다른 말로는 교도관이라는 직업명을 쓰기도 하는데요. 실제로는 교정직 공무원 사이에서도 연차별 직급이 나눠져 있어 9급은 교도, 7급은 교위, 5급은 교정관이라는 명칭을 쓴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교정직 공무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안정적인 직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반면 교도관이라는 직업을 들으면 왠지 딱딱하고 어두운 이미지와도 연상을 시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영화에서 등장하는 교도관은 대부분 재소자들을 교화시키는 과정에서 폭행을 일삼거나 뇌물을 받는 등의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같이 왜곡된 이미지로 인해 현업에 종사하는 교정직 공무원들이 많은 피해를 본다고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만화는 실제 인사혁신처 블로그에 게시된 만화인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교도관이나 교도소에서 일한다고 자신을 소개했을 경우 편견을 갖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무부 공무원이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실제 교정직 공무원은 법무부 소속이긴 하지만 정확한 직업명을 밝히지 못할 만큼 이 세간의 편견이 상당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실제 교정직 공무원의 근무 조건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무 조건은 어떤 편일까요? 네, 우선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근무제입니다. 2014년부터 교정 공무원은 4일 주기로 근무가 돌아가는 4부제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4부제의 근무 형태는 주, 야, 비, 윤입니다. 그러니까 주근, 야근, 비번, 윤번 이런 식으로 근무가 순환된다는 건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근을 한 다음 날에는 이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야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근이 끝난 날은 비번 날이 되는데요. 비번 다음 날인 윤번 날엔 이 해당하는 인원의 반은 쉬고 나머지 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윤번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윤번 조가 모두 쉬게 되는데요. 이 경우 토요일이 야근이 끝나는 날과 비번 그리고 일요일 윤번조의 순서였다면 월요일 주근 출근 전까지 그러니까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월요일 오전 9시까지 48시간 연속으로 쉴 수 있는 행운에도 당첨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일반 회사원과 다소 근무 형태가 다르지만 보다 시간 활용을 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야간조의 경우 16시간 가까이를 일하게 된다는 거, 이것은 체력적으로 결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다행히 야간의 경우엔 상대적으로 업무에 여유가 있어서 이 근무조를 둘로 나눠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 또 오전 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이렇게 번갈아가며 순찰근무와 또 휴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야근을 해서 체력적으로 버틸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야근과 휴일 업무가 많다 보니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수당이 많고 관사 및 피복이 일체 제공되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보다 수입 면에서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이 교정본부가 한 온라인 웹진에 제공한 구급 교도관 봉급표입니다. 아래를 보시면 기본 봉급 외에도 각종 수당이 붙어서 324만 9천 원이 넘는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매달 이렇게 높은 월급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세간의 시선보다 교정직 공무원의 근무 조건이 좋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웬만한 대기업 초년생의 월급보다 높다는 사실이 참 놀라운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재소자들과의 관계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물론 장단이 있습니다. 늘 재소자들의 안전과 이탈을 관리해야 하다 보니 근무 시간 내내 긴장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휴대폰도 소지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각종 교육을 통해 재소자들을 교화하고 그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보다 올바른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교정을 시키는 것도 바로 교정직 공무원의 역할이죠. 그래서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재소자들과 존댓말을 쓰며 우호적인 관계로 지내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교정시설에 있는 동안 교화가 잘 되어 출소하는 재소자들을 볼 때 교정직 공무원들은 직업의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교정직 공무원이 명과 암이 있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 교정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교정직 공무원이 되려면 공무원 채용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필기 시험뿐만 아니라 재소자들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 검사도 중요하게 본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직업에는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반드시 있지만 교정직 공무원의 경우 그 명암이 더욱 선명한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재소자들에게는 교화의 희망을 주는 교정직 공무원. 편견을 없애시고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